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삼성전자 직원이 11만 명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고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이제 올렸었는데 몇몇 분께서 반대되는 의견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요약을 하자면 직원 수가 많아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자동화의 비율이 높아져서 인건비를 절약을 해야 그게 더 이익이 많이 남는 거지. 직원 수가 많아졌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관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뭉뚱그려서 설명을 한 게 좀 원인 제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왜 직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게 호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배경부터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규모가 그대로인데, 자동화의 비율이 줄어서 인력을 더 많이 채용했다면 그건 100% 악재입니다. 자,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직원 수를 늘린 게 자동화 비율이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평택 P2 라인이 완공이 됐습니다.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려 30조를 들여서 건설을 했죠. 참고로 평택 P2 라인은 축구장 16개를 붙인 크기고요.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아무리 자동화를 시켜놨다고 해도 설마 30조 들여서 건설한 축구장 16개 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리가 없겠죠. 올해 3월 5일자 기사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인력 수백 명을 평택에 배치했다. P2 라인 조기 가동. 자,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P2 라인이 90%가 자동화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10%의 자동화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수백 명을 적어도 추가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뭐 기사에는 수백 명으로 나왔지만 그냥 1000명으로 가정하고 한 사람당 연봉이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 봐야 연봉 1000억입니다. 30조를 들여서 만든 공장이 1년 동안 창출해내는 부가가치에 비해서 인건비 10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50조를 들여서 P2 라인보다 1.7배 더 큰 P3 라인을 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건 축구장 25개를 이어붙인 크기고요. 마찬가지로 자동화 비율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 어마어마한 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못해도 수백 수천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인력은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아주 작은 투자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P3 라인이 가동될 때쯤에 1년에 2조의 수익을 창출한다면 인건비로 나가는 2천억은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1조 8천억을 추가로 수익을 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특히 R&D 쪽에 지금 힘을 많이 싣고 있는데 올해만 R&D 투자 규모로 22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D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할까요? 특허 소송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반도체와 스마트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R&D 투자를 게을리해서 특허를 많이 내지 못하면 특허 소송에 굉장히 시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특허가 이렇게 많은데도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국에서 삼성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 403건에 달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애플과 이 디자인 특허 소송을 놓고 정말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그냥 툭 하면 시비 걸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런 기업들에게 시비를 꽤나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기업의 규모가 크고 하고 있는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이런 소송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허를 삼성전자가
왕창 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실제로 소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이런 R&D 분야를 뭐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인간의 기술력이 거기까지 오지 못했죠. 그래서 R&D 분야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니죠. 이제 20조를 미국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데 투자를 할 텐데 여기에서도 엄청난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아무리 자동화가 많이 된다고 해도 사람이 아예 안 필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인재 채용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인재를 더 채용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을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훌륭한 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 창출될 그런 어마어마한 이득이 훨씬 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영상을 10분 이상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0분이 넘어가면 저라도 너무 지루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패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후 맥락이 좀 끊길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오해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인재를 많이 채용한 게 물론 마이너스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기업의 규모가 워낙에 커지고 있고 대규모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인재로 인해서 창출될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됐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